있습니다. 더욱더 친숙하고 우리가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에 750만 재외동포가 있는 이런 큰 무슨 대규모 우리 해외 나가의 동포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만큼 바뀌었냐는 건 아마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아실 겁니다. 반겨주세요. 전시장의 벽을 꽉 채운 연극 포스터들,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본,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당에서도 꿋꿋이 한민족임을 기억해왔던 고려인들이 만든 예술단, 고려극장의 역사를 담은 물품들입니다. 배우들의 사진과 당시 사용했던 악보도 보입니다. 배우들은 어려운 사극 용어를 공부까지 해가며 굳이 한국어로만 연기해왔습니다. 160년이 된 세월 동안 그 고려 말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 말을 잊지 않고 이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그게 놀랍다는 거죠. 1932년 설립된 고려극장은 강제 이주와 고국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애환을 순회 공연으로 달랬습니다. 고전부터 창작극, 말년에 고려극장 수위로 일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일생까지 민족 정체성을 담은 연극으로 고려인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이산된 가족들의 소식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고려극장은 160년이 되는 고려인들의 역사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과 핍박을 피해 고국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60년을 맞는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담은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조상 고려인들이 이렇게 이민 가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와 찌끈지게 잘 살아온 것을 보니까 감명이 깊습니다. 민족 최초 해외 극장을 기억하는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인천 시민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요금, 버스요금 1,500원으로 도서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기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연행 50% 지원을 70%로 늘려서 도서지역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인천 시민, 경기도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민생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파격적인 민생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으로 백령도 등의 섬으로 오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안 여객선 전 노선 요금을 대폭 낮췄고요. 인천 주민이 아니어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출산 부부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저출생 정책들의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최근 발표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정책 내용을 비롯해서 인천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여러 민생 정책 그리고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네. 여기 이제 제 1호 요게 나왔습니다. 24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 정책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하는 아마 대한민국 첫 사례가 될 겁니다. 현재 인천 앞에 있는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에 인천 시민들의 경우는 본인이 20% 부담, 또 시에서 군과 함께 80%를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주민들은 50대 50, 즉 자기 부담이 50%였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 여객선도 대중교통화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즉 인천 시민들은 인천의 모든 도서 지역을 방문할 때 일반 버스 요금 1,500원과 똑같은 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또 기타 시도민들의 경우도 70%를 지원하고 30%만 부담함으로써 획기적인 여객선의 대중교통 시대를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도서 지역의 관람,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런 도서 지역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 경제 활력 등을 통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00원으로 백령도 갈 수 있다. 정말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 소요되는 추가 재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겁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정책적인 분명한 방향입니다. 이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지원은 지금 관광객이 10% 는다는 걸 또 전제로 했을 때 39억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사실 인천시 예산이 15조인데 0.02%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은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시민 체감 지수가 높은 정책 개발에 지금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39억 6천억 중에서 이제 우리 인천시가 약 29억 정도 부담하고, 또 해당 지역인 옹진군에서도 한 11억 부담하는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타 지역에서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주민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섬 관광 지원 사업도요,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는 도서 지역 접근성을 높인 것이,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여기에는 각 도서가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데, 또 레포츠 시설로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천혜의 관광을 또 즐길 수 있는데, 이런 특장점을 살려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보물섬 프로젝트가 각 도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살려서 이런 문화, 스포츠, 관광, 심지어는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또 특히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 도서관의 연결을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까지 연결을 해서 한강에서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덕적군도까지 가는 이런 그 관광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특히 이제 서해 5도의 경우는 이제 백령도까지 지금
공항을 건설해서 비행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 정주 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나가면서 우리 인천 앞에 있는 섬들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보물섬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도 보물섬 프로젝트다 이렇게 붙이신 거군요. 네.